여러분, 어제는 좀 어떠셨어요? 편안하게 잘 주무셨나요? 아니면 어김없이 천장에 무늬만 새다가 새벽을 맞이하셨나요? 젊었을 때는 머리만 대면 코를 골며 잤는데, 이제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도 눈은 말똥말똥하니 이게 참 고역이죠. 자고 싶어도 못 자는 그 마음,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신지 제가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머리맡에서 조근조근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마음으로요. 왜 우리가 잠을 못 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잠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과 생활 정보일 뿐이고요. 의학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증상이 6주 이상 이어지거나 잠을 자도 낮 동안 너무 피곤한 경우, 또 코를 심하게 골다가 숨이 멎는 듯하다고 가족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 단순한 불면이 아닐 수 있거든요. 우울감이나 불안이 함께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는 혼자서 견디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수면 클리닉 또는 단골 병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처방받아 드시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우울증 약 같은 것들은 절대 마음대로 끊거나 양을 늘리지 마세요. 약을 조절할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잠입니다. 그런데 잠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속에서는 여러 가지 회복작용이 일어나는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 몸은 낮 동안 열심히 달린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도 하루 종일 달리고 나면 기름도 채워야 하고 엔진 오일도 갈아야 하고 여기저기 묻은 먼지도 털어내야 하잖아요. 잠이 바로 그 회복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수면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나 면역, 혈압 같은 여러 부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잠이 부족한 상태가 오래 이어지는 것이 치매를 비롯한 여러 질환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죠. 물론 치매는 노화나 유전, 혈관 건강 같은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거니까 잠 하나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잠을 잘 챙기는 건 우리 뇌와 몸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습관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나이가 들수록 왜 잠은 자꾸만 달아날까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몸속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뇌에서 자, 이제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이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게다가 깊은 잠의 비중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소리에도 금방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드신 분이 많은 거예요. 자꾸만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도 이런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늙어서 기운이 없어 잠도 안 오나 보다 하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시계가 조금 빨라진 것일 뿐이니까요. 다만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너무 반복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요. 그럴 때는 병원에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잠들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밤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낮에 햇볕을 얼마나 쬐시나요? 햇빛은 우리 뇌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낮에 밝은 빛을 듬뿍 받아야 우리 뇌가 지금은 낮이구나 하고 정확히 인식하고요. 밤에는 자연스럽게 잠 신호로 전환되도록 도와줍니다.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하는데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가벼운 산책으로 햇볕을 쬐는 건 밤잠을 위한 최고의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게 멀리 가실 필요도 없어요. 집 근처 공원이나 햇살이 드는 베란다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는 모자나 선크림으로 피부 보호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먹는 것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잠 안 온다고 저녁에 술 한잔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약주 한 잔 걸치면 잠이 확 오더라 하십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이 빨리 올지 몰라도 실제로는 잠의 질을 뚝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방해하고요. 술 기운이 떨어지면 목도 마르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져서 결국 도중에 깨기 쉽거든요. 그러니 잠을 위해 술을 드시는 건 결국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평소에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술과 약이 만나서 생기는 부작용 우려도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수면과 관련이 있다고 자주 언급되곤 하는데요. 다만 우유 한 잔으로 대단한 효과를 기대하시기보다는요,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그 과정 자체가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나나에도 트립토판과 칼륨이 들어있어서 가벼운 야식으로 드시기 무난한 편이에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거나 자기 직전에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양은 적당히 조절하세요. 또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칼륨이나 당분 섭취량을 꼭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잠들기 3시간 전쯤에는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배가 너무 부른 채로 누우면 우리 위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거든요. 위장에도 쉴 시간을 주셔야 잠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잠자리 환경입니다. 여러분, 주무시는 방이 혹시 너무 밝지는 않나요? 어르신들 중에는 무서워서 혹은 귀찮아서 불을 켜놓고 주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우리 뇌는 아주 작은 빛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밤중에 화장실 가실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발밑 정도만 비추는 은은한 야간등을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 많이 보시는 그 작은 스마트폰 있죠? 이게 수면에는 아주 방해가 되는 친구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빛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늦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뉴스 좀 보다가 자야지 하셨다가 눈이 더 말똥말똥해진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신 방안을 어둡게 하시고 온도는 살짝 서늘하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렵죠.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거리가 다 떠오릅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어느새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는 마음의 짐을 문 앞에 잠시 내려놓고 들어온다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지금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내일의 나에게 맡기자 하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도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면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겁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느낌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이 차분해지실 거예요. 흔히 478 호흡법이라고 알려진 방법도 있는데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길게 내뱉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호흡기 질환이 있으시거나
어지럼증을 잘 느끼시는 분은 무리해서 숨을 참지 마시고요.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길이로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만약 호흡 중에 어지럽거나 답답하시면 즉시 멈추고 평소대로 호흡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밤에 화장실 가는 일이죠. 자다가 깨서 화장실 다녀오면 다시 잠이 안 와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야간요가 자주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이나 방광, 당뇨병, 신부정 같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횟수가 너무 많거나 갑자기 변했다면 병원에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습관으로는 저녁 시간대에 수분 섭취량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하지만 본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 특히 이뇨제 같은 약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적정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음대로 물을 너무 안 드시면 탈수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커피나 짙은 차는 카페인 때문에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오후 시간부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에 예민하시다면 점심 이후에는 디카페인 커피나 따뜻한 보리차로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완 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흔히 신체 스캔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명상이나 이완 훈련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기법입니다. 침대에 똑바로 누워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하나 힘을 빼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 발가락에 힘이 빠진다. 내 발목이 부드러워진다. 내 종아리가 침대 속으로 깊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는 거죠. 무릎,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 근육까지요. 특히 미간이랑 입 주변에 힘을 빼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긴장하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방법은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가벼운 이완 훈련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무리한 자세를 잡거나 힘을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힘을 뺀다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낮잠은 어떻게 주무시나요? 낮에 너무 피곤해서 한두 시간씩 깊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낮에 너무 많이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일반적으로는 낮잠을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제한하시는 게 권장됩니다. 잠깐 눈만 붙여도 우리 뇌는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일어났을 때 더 찌뿌둥하고 밤잠을 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알람을 맞춰두시고 짧게 주무시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여러분, 잠은 우리 몸에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에는 방을 어둡게 하는 것부터, 매일은 낮에 산책하는 것부터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거든요. 작은 습관이 쌓일 때 우리 몸도 천천히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밤은 무서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의 활기찬 날을 위해 우리 몸이 회복하는 고마운 시간이죠. 이제 밤만큼은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해지셔도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머리맡에서 작은 자장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깊고 달콤한 잠을 준비해 보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여러분의 내일이 찬란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